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 그래 억강부약 뭐 대동세상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게 기득권 세력들한테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놈들은 그게 싫어요. 안녕하십니까.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아직도 지금 이 제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한번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방송 제호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 아직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닥치고 이재명이라는 게 뭐 나쁜 제목도 아니니까. 요새 지금 난립니다. 뭐 정치 보복을 하네 뭐 하네 이러고 지금 저 윤석열이. 근데 그거 저는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선인이 지금 저 여론조사가 너무 나쁘게 나와요.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할 거라는 응답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당선 첫 해에 이런 정도 지지율은 정권 말기 끝날 때도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지금 40%가 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정권이 잘할 것이라는 게 39%라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 자체가 저 이탈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을 찍었든. 그래 지금 요새 그 우리 저 김정숙 여사를 자꾸 이렇게 음모에 빠뜨리려고 그 논두렁시계 같이. 근데 그 전부 다 가짜 뉴스고 전부 그냥 그 허위입니다. 옷을 뭐 몇십만 원짜리 이번에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 손 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만큼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브로치 여기 단그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메이커라고 그랬던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에 뭐 그걸 두고 있는 어떤 업자가 그거 만들었던데 시중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지요. 그거를 갖다가 몇 억이네 뭐 어쩌네 이러고 이 계속 거짓말을 시키고 그게 이게 무슨 짓이냐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부조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라는 여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정지 작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랬다.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논두렁시계도 가짜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도 몰라요. 이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언론과 검찰 개혁이 이래서 시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기를 놓쳤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놓쳤죠. 결국 그 YS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YS가 집권하고 거의 뭐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뭐 열흘 안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렸던 것 같아요. 내 짐작에. 근데 정확하게는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군인 세력 있잖아요. 그때도 군인 세력들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그걸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문민정부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아직도 사회 각계각층이 군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도 거의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전광석화처럼.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은 굉장히 위험한 리더십이죠.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저쪽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날려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별들을. 그 세력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걸 YS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적인 도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었겠죠. 보스. 죽여 이 새끼들 가라 싹 치워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쥐들이 목이 벤지를 몰고 날아간 겁니다. 끽소리 못하고 그 군대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쩌면 YS보다 훨씬 더 지형이 좋았던 겁니다. YS는 3당 야합을 했네 뭘 했네 하면서 집권하면서도 약간은 그 선명성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거 계속 정치사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저런 아무런 약점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이 그냥 강력한 힘을 줘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무 짓도 못하고 점잖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뭐 훗날 역사가 평가를 할 텐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외국 신문이라든가 언론들이 세계 뭐 지도자 1위까지도 올려놓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지금 대통령님을. 근데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랑. 그리고 지도자들이라든가 언론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그다나 사정까지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인도 여행을 했을 때 거기에 가이드가 인도인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델리 대학을 나왔다고 하던데 이 친구가 간디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걔들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급진적인 아마 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 알바를 나온 그 가이드가. 근데 그 친구 한 명은 간디는 인도 역사의 수치다 이런 소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사장격인 그 가이드가 이 친구 말은 좀 과격하다 막 이렇게 제지를 하는데 끝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간디는 야합을 해서 인도를 이렇게 분단시킨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서 간디를 보잖아요. 물레질을 하면서 비폭력주의로 해서 그냥 그걸 영국으로부터 압제를 결국 인도를 독립시켰다는 그 인도 독립의 아버지. 그런데 실제로 그 인도인 학생들, 그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인도를 이렇게 발기발기 찢어놓고 그러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건 저런 거니까 그 찢어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간디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디라 간디 그 인도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수상인가 하던 여자 있어요. 인디라 간디가 네루 딸입니다. 네루. 인도 독립에 그 사람도 상당히 기여를 한 네루, 그러니까 네루 간디지요, 이게. 그 간디가 사귀던 남자가 힌두교도였대요. 그 인디라 간디가 영국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연애를 한 거야. 그 네루 딸이. 근데 그놈이 숙적 파키스탄 그쪽 놈인데 걔랑 둘이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이슬람교도지요. 이거는 힌두교도들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간디가 그 인디라 간디의 애인을 즉시 자기 양자를 삼아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간디의 양자가 돼갖고 무슨 간디였나 봐. 그러니까 걔랑 결혼을 네루 딸이랑 결혼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디의 며느리가 된 거지요. 그 정치적인 야합을 그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그런 정치적인 야합을 했던 거예요. 자기 그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때 인도 여행 중에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큰 그림을 언론이 유도해서 이게 맞다 그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합의합시다 해서 그렇게 통과시켜서 그게 맞는 것처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야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정사 말고 야사. 예를 들면 그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정사입니다. 그건. 국가가 관리를 해서 편찬을 한 거지요. 김부식을 통해서. 근데 유사는 이련 스님이 개인적으로 쓴 겁니다. 스님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삼국유사를 훨씬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향가라든가 우리 당군 우리 전설이라든가 설화 전설이 아니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신라 백제 얘기들이 전부 다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사인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를 우리가 더 많이 채택하고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걸 통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제망매가니 뭐니 이런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국어책에서 학교 때 배우잖아요. 알 도리가 없었죠. 삼국사기에는 그런 거 족도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 문제라든가 이런 부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사보다는 우리 야사,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야사가 될 텐데 우리 눈으로 목격했던 겁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고 그 사람들 얘기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리고 어느샌가 언론이라든가 이 학계라든가 어디서 종합해서 이렇게 했었다고 그게 정사로 이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발포 명령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정사로는 안 나오는 걸로 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전두환이다. 그냥 전두환이가 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하는 놈들은 언제 지가 전두환이 입장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답을 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앞에 방송할 때도 유감입니다.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죠. 이 새끼들은 말을 확정지어서 말을 안 합니다. 언제라도 이 말을 뒤틀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분이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말 장난을. 그런데 그것이 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리저리 말을 만들어가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억강부약, 뭐 대동세상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게 기득권 세력들한테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놈들은 그게 싫어요. 엘리트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엘리트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다양한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가요. 일직선. 제일 좋은 거 서울대 나오고 검판사 되거나 뭐 되고 그래갖고 사는 데는 저기 뭐 가장 좋은 데 살고 상류층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트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엘리트가 아니에요. 근데 뭐 여기저기 개나 소나 막 여기저기다 엘리트하고 붙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가다 그 틀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이재명이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겁니다. 요번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돌이 없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검찰 언론 개혁을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게 좀 그런 놈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이게 나온 소리입니다. 이 새끼들이 이 들이 아니 검찰 개혁을 하면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온 국민이 그렇게 부르짖었고 지금 윤석열 지지율 나오잖아요. 검찰 총수였어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지금 36%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들 입에서 지금 이걸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갖고 끌고 나가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 이 범인들입니다. 민주당의 범인들은. 김영삼 그 YS 말을 제가 왜 했냐면 그렇게 이걸 단칼에 없애버리는 지금 그 용단이 필요할 때예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재명 고문 상임 고문한테 이 권한을 줘야 되겠는데 그럼 이게 지방선거 지금 6월 달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럼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이 등판을 하느냐 지방선거 후로 가느냐 혹은 또 요새 뭐 지금 송영길 대표를 뭐 서울시장으로 뭐 어떻게 출마시키고 김동연 그 양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튼 김동연 씨를 지금 경기지사로 뭐 당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경기지사를 간다고 아마 회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뭐 상임 고문은 뭐 어디 의원으로 여기 그러니까 송영길을 차출하고 뭐 인천 쪽이나 어디에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무슨 수작이냐면 수작이라기보다 작전이죠. 검찰이 5년 동안 지금 이재명을 잡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자연인 이재명 그러니까 아무 직함이 없는 전직 대통령 후보 이거 갖고는 방어하기가 어렵다. 아마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라. 그래놓고 당 대표를 하면 검찰이 맘대로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방어 전략 같은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들 그러니까 빈대를 송영길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자리를 이재명이 출마를 하고 보궐선거에 그럼 거기 이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송영길이 그 지지 기반 인천이라는 또 도시가 야성이 강합니다. 여당인데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작전인데 그래 뭐 조정식 시흥 쪽으로는 또 그리 출마하라고 이재명을. 근데 어느 우리 SNS 보니까 이재명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그렇게 국회의원 그것까지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막 이재명을 하잘 것 없는 국회의원으로 급으로 내리냐 이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 생각은 직분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막 짜고 뭐 하는데 그거보다 더 특별한 것은 민주당 내의 그 마귀들 이거 곤란해서 이번에 지선에서 망치더라도 이거부터 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지금 과반수를 훨씬 넘게 170 몇 석을 갖고 있는데 그 의원들의 힘이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장들입니다. 뭐 시도의원들 그
그것들이 임명해서 만든 애들이 걔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요번에 광주 가서 지 개파의 누구를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중자애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어디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 쫄자들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녀요. 광주에서. 이런 파렴치 않은 세상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나 이거 너무 난 이상한 말이라서 젊은 여성들을 개딸들이라고 그래. 개딸들. 그래서 이거 좀 흉하다. 왜 개딸들이라고 하나. 이름을 좀 더 이쁘게 못 지나 해서 찾아봤어요. 내가 이런저런 인터넷 이런 데를. 그랬더니 응답하라 뭐 1994에서 성동일이 딸로 그 딸로 출연한 애가 별명이 개딸이래요. 그때 신조어로 처음으로 나왔답니다. 성질머리가 대단하고 성격이 아주 들어갔고 이 딸을 줘서 개딸. 존말로 하면은 할 말은 하고 사는 아주 개성이 강한 여자애를 그 연속곡 상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것을 개혁의 딸들이랍니다. 줄여서. 요즘에 말을 막 줄이잖아요. 그 신조어가 성동일이라는 배우의 딸이 개딸일 땐 성질 더럽고 그냥 막 그랬지만 할 말은 다 하고 산다. 그래서 그건데 지금 개딸이라는 건 개혁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들을 만한데 나는 솔직히 개딸 그래서 욕이 갑자기 생각해. 개 들어가면 무조건 욕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양아들 아들들은 또 청년들 양아들이라고 해서 이재명 양아들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 했더니 양심의 아들을 줄여서 그런데요. 아이고 참 요즘에 말들 그래도 지금도 마음에 들질 않아 나는 이 개딸. 근데 이게 뭐 잘 통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2030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내가 당 선거 전략본부에 혹시 가담할 수만 있다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닥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을 당선시킨 그 작은 프로테지가 늙은이들이 당선시킨 게 아니에요. 자꾸 뭐 5, 60대, 60대 이상 뭐 그게 윤석열 지지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나이에서 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언론에 그 완전히 그냥 그 쓰레기들이 도배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20대 청년들이 지금 그걸 지지를 한 거예요. 그 표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표를 다시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올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의 지형을 읽어야 돼요. 이제는 선거판이 글이 넘어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길길이 뛰어도 유권자 지형이 만 18세부터잖아요. 그럼 그 청소년들입니다. 그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 선거판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 꼰대들이 모여갖고 지 유불리 따집니다. 지가 또 붙냐 안 붙냐. 그래서 그 세력을 요번에 그 선거 끝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을 해코지하던 세력들. 이 세력들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민주당에서 지금 너무 늦었는데 아무튼 이건 꼭 꾸려야 될 게 청년 정치. 청년 정치라고 어디서 그냥 느닷없이 쟤 똑똑하다 하고 뭘 대표한다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끌고 와서 그걸 대표시키면 절대 안 돼요. 양성이 돼야지요. 민주당 내에서 기여도도 있고 이래갖고 거기서 개혁적으로 키워져야지 외부에서 영입했다고 무조건 젊다고 그게 청년을 대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고가 맞아야죠. 모든 게 팀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당이라는 건. 근데 젊고 똑똑한 애가 있다고 그거 데려다가 계급 줘갖고 뭐 시켜버리면 됩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인재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지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를 들어가는 게 요번에는 잘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하도 그냥 분탕질을 치는 통에 저 당의 지지율이 쑥쑥 떨어지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당선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높입니다. 근데 조작도 안 될 정도로 나쁘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더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지금 이렇게 이걸 길게 이렇게보다 제가 저 앞에 방송했을 때 약속했듯이 그 불교사를 갖고 하는데 잡다한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 제가 불교사를 왜 할 건지를 제가 우선 오늘 양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불교를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갖고 교과서나 이런 데 사파도 그리고 만화 작업을 오래 했어요. 몇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목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배가 자기가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출판사랑 이 계약을 했대요. 불교사를 이거 만들기로. 근데 자기가 안수집사라서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야 네가 이거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요. 뭔데 그러니까 네가 불교에 대해서 좀 알잖냐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아마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럼 나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아멘 하듯이 귀의합니다.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할 때 나무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남영남자 써요. 없을 무자하고. 이게 뭐냐면 아무 뜻이 없어요. 저기 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표기를 할 때 나무라는 한문으로 표기했고,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소리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아미타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뭔지 아세요? 극락 만든 부처님입니다. 불교사에서는.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을 만들어 놓고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겠다. 질문. 예. 지금 뭐 극락을 만든 부처님. 그 우리가 부처라고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십 생을 이제 보살행을 거쳐서 우리한테 현재 부처로 등극돼 있는 분이고, 그분이 간으로 불멸, 그러니까 불도가 끊어졌다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인멸할 때. 그러니까 그 후로 올 부처님이 이제 다음에는 미륵 부처가 올 거예요. 우리가 미륵 있죠. 미륵. 은진 미륵이니 뭐니. 그러면 그 미륵 세상이 올 거다. 그래갖고 뭐 정도령이니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파생돼 있는 얘기가 굉장히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도 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부처님이 많은겨? 부처님은 임기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불교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이렇게 얘기가 길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윤회를 끊자는 게 부처님이 중생 계도의 목표예요. 윤회라는 건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사람이 됐다, 축생이 됐다. 그러니까 계속 돈다. 근데 부처님은 이걸 없애버리고 뿅 하고 사라져버려야 된다. 그럼 부처님이 극락정토로 간다는 말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는데, 그런 건 대승가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 전도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하는데 스님네들이랑은 약간은 배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도 압니다. 석가모니라는 그 부처가 어떻게 해서 됐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부처님 말고는 실제로는 없어요. 석가모니라는 시달타는 태어난 게 맞고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무슨 부처 막 세세생생 막 있고 앞으로도 올 거고,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건 석가모니가 창시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불교가 오기 전에 그냥 힌두교가 오기 전에 브라만교가 있었습니다. 아리안족이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브라만교가 있을 때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브라만교 신자들입니다. 그 초창기 그때 이제 석가모니가 브라만교 신도였어요. 그 시대에는 브라만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불교를 말하자면 창시자죠. 불교를 최초로 만든 불교 교주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 이방원이 뭡니까, 이성계가 지가 집권해 갖고 지 뭐 5대조 6대조까지 뭐 목조 먼저 막 왕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는 원래 왕족이라고 족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석가모니가 지가 최초로 시조입니다. 근데 그 앞에 건 이러해서 내가 지금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다. 족보가 만들어진 거지 실제 그거는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제가 간단히 예를 잘 들어줬잖아요. 이성계가 지 조상을 막 5대조냐 6대조냐 그것까지 다 왕이잖아. 위패 그런 겁니다. 근데 인도에서 그 불교라는 게 굉장히 고급 종교예요. 배운 사람들. 글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할 수가 없어. 수행 자체가. 그러니까 귀족들이 했던 거예요.
왕자잖아요. 그 주변에 귀족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불교 국가를 만들어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하게 취급받아요. 근데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전체를 다, 그 당시 인도는 굉장히 컸습니다. 저 네팔이고 뭐고 전부 다 인도였어요. 전부 다. 어쩌면 그 금방, 아무튼 그 일대가 다 인도야. 그런데 그때는 통일 국가였어요. 불교 국가. 그렇게 세상에 전 국토가 다 불교 국가인데 뭐 사라져버리고 어느 때 힌두교도로 다 변해버렸나. 이게 굉장히 불가사야죠. 왜냐면 중들이 게을러졌어요. 돈이 많아지고 왕들이, 귀족들이 막 뭘 갖다 주고, 그러니까 승려들이죠. 그 당시 중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브라만들이죠. 브라만들. 왔고 놀고 돈도 많고 아주 신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랑 격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거 다 갖다 주지. 뭐 돈이 있지 뭐 있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서민들이 희망이 없어요. 지들끼리 자빠져 노는 잘 먹고 잘 사는 놈들끼리 하는 거라서 그때 일어난 게 힌두교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아무튼 지금 제가 불교사를 내가 해석한 불교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 그러면 그럼 이상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교예요. 어떤 사람이 해석해도 그게 가능합니다. 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로. 아, 내가 더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으면 나를 따르는 신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무당도 그러니까 무당 따르는 신도 생기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종교라는 게. 교회에도 목사가 어떤 놈이 설교 잘한다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막 난리잖아요. 정광훈이 쫓아다니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같은 성경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정광훈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